3억인데 무주택자. 나는 3억 정도 있는데 무주택자고 네, 직장이 이쪽에 있고 애가 있고 이래서 이걸 떠날 수는 없는데 지금 네, 당장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반전세 혹은 네, 월세식으로 살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걸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리했을 때 현금 3억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집 보증금 포함.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건 딱 숫자 놀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부동산은 수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의 전세가율, 네. 서울은 대부분 50%에서 55%예요. 네. 경기도는 60%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이 요즘 40%까지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계산이 되는 거죠. 내가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아, 최대 내가 쓸 수 대출을 있는. 일으켰을 때 네네. 40%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5억짜리 집에다가 10%면 5천이고 40%면 네. 2억이니까 네. 아, 내가 5억짜리 집까지는 살 수 음. 있겠구나. 근데 5억인데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33평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5억 나누기 33평을 딱 하면 평당 한 1억 6천쯤 되려나요? 더 되려나요? 제가 나누기 좀 약하긴 한데요. 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평당가가 딱 나와요. 아. 평당가가 나오면 내가 어떤 대학교에 입시 이거를 원서를 넣을 수 있는지가 딱 나와요. 경기도 내에서 어디는 평당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어디는 평당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터무니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70%도 대출 가능했는데 40%만 해서 그걸 맞추라고 하면 맞아요. 너무 성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그냥 임차로 있는 상황에서 네. 차라리 그냥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을 새 끼고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면 60%까지도 전세가율이 나오니까. 네. 그럼 레버리지가 40%가 좋을까? 60%가 좋을까? 당연히 60인 60%가 거죠. 좋고 60으로 역계산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매매 가격이 높아지죠. 음. 그럼 선택지가 좀 더 많아지죠. 그러면 그동안 나는 조금 불편한 집에서 좀 더 불편한 조건으로 산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래도 전세를 끼고라도 내가 원하는 집을 사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죠. 네. 맞아요. 어차피 내가 집을 사서 그곳에 거주를 해도 한 채, 음. 미리 사둬도 한 채. 음. 근데 하나는 내가 5억짜리를 살 거고 네. 하나는 7억짜리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를 때 평당 가격으로 오르기도 하고요. 퍼센테이지로 오르기 때문에 똑같이 10% 오르면 하나는 5천, 하나는 7천이 올라서 네. 2천만 원의 차이가 매년 나요. 네.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의 불편함 감수하는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년 전에 램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전세여가지고 아, 여쭤봤는데 아니 왜 그 보증금을 여기다 깔고 깔고 있냐. 있냐고.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는 말은 네. 다른 누군가에게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 몸테크 해주고 있다. 네, 다른 누군가에게 60%, 70%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돼요. 내가 음. 나는 떨어져도 올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수강생하고 네. 같이 줌으로 어떻게 뭐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10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네. 중에 한 명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 책 제목을 이렇게 막 패러디 해가지고 어. 나는 어떻게 3년 만에 자산을 10배 불릴 수 있었을까? 아휴. 그게 발표 주제였어요. 근데 아. 그분이 3년 전에 갖고 있던 총 자산이 그때 1억 7천 정도였어요. 아.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그 동네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돈을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3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두세 배가 아니라 10배. 진짜 엄청난 3년 거잖아요. 동안 네. 그거를 발표를 한 건데 그걸 들은 분들도 경악을 했. 경악을 한 게 아니라 네. 나도 그랬어 하고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들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네, 사람들 네, 다, 네, 네. 다 열배 불린 거예요? 네, 왜냐면 그, 거기는 이제 우리 컬럼니스트들끼리 만난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투자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서 다 그게 그 10배, 정도가 지금 현재 그냥 표준인 것 같아요. 10배씩 부는 게 네. 여기, 대신에 이제 레버리지를 조금 많이 했을 때 이야기긴 하죠. 아, 돈을 깔고 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직접 경험을 해서 맛을 보는 거랑은 좀 네.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 와이프가 네, 보통 꼭 시간 지나면 저한테 손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주시거든요. 네, 옛날에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끈이 없어서 학벌이 조금 밀려서 맨날 무시당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회사를 걱정하고 하는 모습에 자기 너무 속상했는데 최근에 사장님이 이제 남편한테 그동안 좀 미안했다고 정말로 당신 능력이 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인정 못 해준 것 같아서 음, 그걸 이제 인정도 받았다면서.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음, 계기가 음, 예전에 이제 수업을 듣고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막 진짜 수억이 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뭐라든 당당하게 일을 하고 아, 그렇게 했더니 회사 일도 그냥 잘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맞아. 자기 가족들이 다 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손편지를 이제 막 보내주시는데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맞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함을 선택했던 거죠. 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의 불편함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음,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극복할 거냐 말 거냐, 피할 음, 거냐, 그 음,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음, 근데 결과는 거의 10배씩 차이 나요. 그리고 그 반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요즘 뭐 벼락버지 이야기 하잖아요. 네. 오히려 자산의 가치가 한 2배, 3배로 줄어들거든요. 아, 똑같이 집 사고 한 명은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 3배가 오르고 나는 제자리니까 자산이 3배가 쪼그라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한 10배까지도 불리더라.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한 거죠. 음, 그러면 한 명은 3배로 줄었고 한 명이 10배가 늘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배 차이예요. 그게 극과 극으로 하면. 맞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비조정 지역에 저는 이주택자입니다. 네. 이거를 차라리 다 팔고 월세 살면서 수도권 쪽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네, 그래 미국이나 네, 선진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되게 많이 오르겠지 네. 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수, 오히려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좀 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팔아도 네. 수도권에 엄청 좋은 거를 못 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용의 허리나 용의 꼬리를 사는 것보다 음, 그냥 비조정 지역에 갖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닭의 머리 정도? 최소한 음, 목 정도만이라도 된다면 음, 음, 그거를 몇 년 더 보유하는 게 저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굳이 무리해서 안 들어와도 괜찮다. 음,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먼저 상승을 했고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도 있을 거라서 오히려 그 불균형은 비조정 지역이 더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혹여나 뭐 수도권이 조정을 받아도 지방은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지방은 공급을 안 할 때는 너무 공급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나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음, 그런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너무, 자꾸 마음이 나도 수도권에 서울에 좋은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갖고 있어 봐야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오히려 가벼운 거 들고 있으면 그냥 탁 정리하고 현금이 쑥 나와요. 또착 정리하면 현금이 쑥 나오는데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걸 갖고 있으면 탁 정리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60%야. 아이고 안 아이고, 되겠네. 그러면 또 2년 또 가져가고 아이고 또 2년 가져가고 이거 완전 사이버 머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황금성 측면에 있어서 지방 비조정 지역 너무 괜찮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네.
혹은 1주택자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선택지는 네. 한결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랭군처럼 하라. 아니 무주택자인데 저는 배드민턴을 잘 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드민턴 채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랑 저는 선수라서 배드민턴 채 집에 10개 있는데 네. 방법이 다를까요? 아니 똑같 뭐 배드민턴 채가 한 개가 있고 없고 저는 이제 배드민턴 채를 사야 돼요. 그거랑 10개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고민도 한결같고요. 어떤 걸 샀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네. 그 고민은 무주택자도 동일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일수록 사실은 다주택자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처럼 고민을 하고 그분들처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빨리 하나를 사야지가 아니라 빨리 다주택자가 돼야 되겠다. 빨리 부동산을 되게 많이 들고 있는 그래 트럼프 정도는 돼야지. 내 브랜드만 가지고도 건물에 내 브랜드 이름 딱 달고 로열티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마음가짐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시작이 다르네요. 나 한 채만 있으면 돼랑 트럼프 월드처럼 나는 램군 월드를 만들 거야랑은 다르네요. 예, 그게 다르다는 말은 하나만 끝낼 사람들은 내가 다이어트 한 번만 해서 3kg를 빼야지 그 3kg에만 집중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kg만 빼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골이 3kg만 빼는 게 골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거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재테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계속 차고차고 불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주택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좋아요. 지금은 무주택자지만 다주택자인 것처럼 되게 많은 그런 공부하는 게 폭이 진짜 넓어질 것 같아요. 네. 세금도 그렇고 뭐 이걸 어떻게 팔 건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음. 사실은 돈 벌려는 목표보다 네. 내가 사라지지 않는 부동산 역량, 음. 그것들을 내가 한 3년, 5년 내에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 역량이 만들어지면 내가 3천이 있으면 3천만 원을 벌게 될 거고, 종잣돈이 1억 있으면 얼마 뒤에 1억을 벌게 될 거고, 그 역량의 크기만큼. 근데 지금 우리의 역량은 1억을 던져도, 3억을 던져도 사실은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인 그런 역량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자체가 무주택자면 빨리 하나 사세요. 다주택자면 이런 거 사세요. 그게 좋은 솔루션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네. 물론 그런 조언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역량이 좀 먼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역량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경험이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시세 조사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들도 관심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요즘 조금 트렌디하죠. 네, 이게 요즘 되게 핫한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돈 버신 분들 네, 중에서 네. 이런 거 어느 지역 쪽으로 좀 내가 관심을 음.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아, 저기는 그냥 LG, 삼성, 회사 사업 건물이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네. 다만 그게 각 호실마다 그 주인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뭐 201호, 202호 주인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 그거를 사실 한 통으로 한 회사가 매각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랑 다르게 네. 아무 때나 못 지어요. 어. 도심 내 뭐 공장 같은 것들 있죠. 네. 야, 여기는 뭐지? 약간 영등포나 성수나 뭔가 공업지역 같은 느낌의 음. 그런 땅에다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강남에는 없거든요. 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아. 내곡에도 있어요. 여기 자곡동에도 하나 자곡동에 있어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음. 다음에 강북 지역은 진짜 거의 없어요. 네. 동대문구에도 없고 종로에도 없고 뭐 성북구에도 없고 거의 대부분 없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공업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건물이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요즘 트렌드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대출이 잘 나와요. 뭐 80%, 90%. 그러면 내 돈이
10% 20%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그럼 5억짜리를 사더라도 내 돈이 5천만. 5천만 원. 그럼 눈높이를 낮춰서 3억짜리를 사면 3천만 원 가능하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뭐 1천만 원에 100만 원 받으면 네. 사실은 돈이 3천이 아니라 2천이 들어가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지입사센터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또 네. 인기가 많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산업센터를 접근할 때 네. 많은 분들은 공급이 많고 네. 이제 입주가 많은 곳들부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동탄, 음. 뭐 하남, 네. 뭐 그런 곳들, 하남 신도시 이런 데는 좋으니까 이름만 들어도. 근데 네. 그런 곳들은 공급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보다 이게 아파트랑 다른 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일을 하러 가는 공간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그곳을 맨날 출퇴근해야 되니까 제일 음. 중요한 건 교통. 우리 음. 회사가 여기서 멀리 있으면 가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남에 만약에 회사가 있는데 그게 역세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5분 더 들어가야 돼. 음.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남이고 강남으로 출퇴근할 때는 그냥 간선 버스를 타서 지하철 한번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그 하남으로 만약에 일자리를 가야 된다. 근데 음. 우리 집이 만약에 뭐 별내에 있다. 근데도 별내 음. 역세권이 아니다. 음. 그러면 비역세권에서 비역세권으로 한 번만에 가는 교통은 절대 없죠. 이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네. 하남까지도 겨우 갔는데 또 버스를 타야 된다?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그걸 2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집도 버스를 한 번 타야 되는데 그럼 버스를 4번 타야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하철 당연히 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자리는 역세권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 라는 거고요. 네. 일자리가, 그러니까 역하고 가까운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하철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2호선, 뭐 5호선, 뭐 9호선 이런 것들. 음. 그런 곳에 있는 지사들은 무조건 괜찮죠. 유망하고.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도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고 되게 양극화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는 신도시가 교통이 없어도 괜찮은데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지사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청라에 지사를 만들었는데 교통이 지하철 못 간다? 안 된다. 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부천에 지사 있는데 그래도 걸어서 7분 이내 갈 수 있다? 그건 괜찮다. 근데 뭐 12분 넘게 걸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방 답이 나와요. 좋네요. 2호선, 5호선, 9호선 전철하고 제일 가까운 네. 네. 10분 이내 걸어갈 수 10분 있으면 이내. 좋죠. 코앞이면 제일 네. 좋고. 만약에 지금 내가 청약을 노리고 있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산으로 또 할 하시는 수도 것도 있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택이 안 들어가니까 네.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네. 양도세 할 때도 합산되지도 않고 네네. 또 종부세도 없고 네. 이거는 완전 상가랑 똑같거든요. 공장의 개념이라서 네. 주택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부모님이 사업하면서 기숙사로 사둔 10년 동안 안 오르는 지방 아파트 몇 채가 요즘 조금 오릅니다. 네. 그런데 정리하고 똘똘한 거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 네. 됩니다. 천안 근처 비조정 지역. 네. 월세 수입밖에 두셔야 할지 옮겨야 네. 할지. 저거는 이제 사이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뭐 원룸, 투룸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쉽고요. 네. 경쟁 상대가 이제 다른 빌라라든지 네. 원룸, 오피스텔하고 경쟁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녀석들은 공급이 쉽게 생겨나기 때문에 네. 시세가 잘 안 올라가요. 빌라나 근데 오피스텔은. 네, 아니 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아. 왜냐면은 뭐 원룸 아파트, 투룸짜리 아파트를 갈 수도 있지만 저렴한 빌라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방이 3개가 정도 되고 화장실도 2개가 정도 되고 네. 그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하면 네.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 천안이든 아산이든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거든요. 다만 이제 신축 대비 입지가 좋은 곳들 대비 아무래도 좀 적게 올랐고 못 올랐을 텐데 네. 지금은 한 3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아산 탕정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시세를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저렴한 것들도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18평대라고. 18평대면
이거는 다 정리를 하고 네, 깔끔하게 1초의 고민 없이 정리를 하고 최소 24평 이상 되는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맞아요. 네, 18평대는 서울만 가능해요. 서울은 그래도 오르거든요. 네. 거기는 너무 빡빡하니까 맞아요. 그것마저 올라요. 맞아. 다 바꾸고 그러면 지산으로 바꾸고 싶다. 주택 수요심 너무 많아서 세금 음, 때문에 좀 고민이신가 봐요. 저는 나이가 있는 네. 분들이 지산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런 네. 분들은 사실 아파트 같은 것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음, 지역 선정도 힘들고 그다음에 요즘 세법도 너무 복잡하고 근데 이제 지산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이제 월세가 나오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네. 그래서 그냥 노후 대비로 그냥 한두 개 정도 해서 월 현금 흐름을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 드리면 맞아요. 사실 부모님들은 월세 100, 200 받으면 돈도 안 쓰거든요. 100, 200이면 충분해요. 지산에 라이브 오피스를 봤는데 음, 사무실 아니라 집 같던데 이런 네, 것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라이브 오피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첫 번째로는 그 상가 호실 안에 네. 약간 오피스텔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뭐 복층으로 음, 만들어 두기도 하고요. 음, 심지어 어떤 호실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음, 여차하면 일하다가 옆에 소파 놔두고 침대 놔두고 잠을 자도 될 것 같은 음, 그런 인테리어를 또 많이 해놨어요. 음. 근데 내 직장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군가가 또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직원들 선호면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약간 내 집 같지 않은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는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사무실은 사무실다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분양하는 곳에서 그럴싸해 보이게 상품을 만들어서 이름도 신기한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라이브 오피스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오피스인데 라이브니까 살아있는 듯한 뭔가 내 집 같은 느낌? 이-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종목이라는 소리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는 탁 트여져 있는 그냥 그 지산을 사는 게 훨씬 맞아요. 낫고요. 저런 친구들은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지금 요즘 제가 알죠. 2년 동안 모든 전국에 있는 지산 시세 모니터링을 다 했는데 라이브 오피스를 해가지고 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분양한 사람들만 잘 됐어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브 오피스는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요. 아, 근데 우리가 좋은 힘차이를 들어야 되는데 좋은 힘차이 들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전용 30평에서 크게는 한 100평, 200평이 돼줘야 되거든요. 라이브 오피스는 너무 작아요. 1인 이런 사람들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은 금방 나갈 거예요, 또. 시세도 안 올라가고. 슬퍼. 두 배로 슬퍼. 시세도 안 오르고 금방 나갔어. 또 계속 공실에 사람 찾고. 네.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투자를 이미 얘기하신 것 아, 같아. 맞네요. 어. 맞네요. 와, 그럼 지금 해야 될 투자? 네. 지금 해야 될 투자는 네네. 과거에도 해도 괜찮았던 투자. 네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네. 지금 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면 안 되는 투자. 네. 그러니까 어설픈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방금 대표적인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산 이야기를 듣고 지산은 지산인데 하면 안 될 걸 한다거나 그 음,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틈새 투자 종목으로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오피스텔을 그냥 원룸짜리를 하는 분들 그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듣고 정말 빌라 같은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거든요.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한 거는 LCT 수준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냥 이상한 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호텔 분양 같은 것들. 네. 여수에 있는 뭐 저기 바다가 보이는데 누가 그 호텔을 관리해 주겠대. 안 되거든요. 잘 알, 이거는 정말로 아파트 수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야 돼요. 그게 도생이든 오피스텔이든 다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지산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음, 내가 그 세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상한 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건 어때요라고 했을 때 과거에도 재개발은 항상 옳았고요. 지금도 항상 옳아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똘똘한 신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냥 적당히 괜찮은 구축도 여전히 괜찮은 투자예요. 근데 이걸 피해서 이상한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지 좋은 구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안전하고 항상 수요가 있고 황금성도 뛰어나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또 언젠가는 또 재건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 약간 생뚱맞은 지역에 오피스텔 하나랑 생뚱맞은 지역에 지산 하나 있거든요. 지금 가슴이 막. 아, 아, 근데 빨리빨리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한 게 나은데 맞아.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근데 전국에 정말 좋은 게 널리고 널렸는데 맞아, 맞아. 안 좋은 거를 갖고 맞아, 있었을 때 맞아.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고 있으면 그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빨리 그냥 털고 털 네네. 수 있으면. 제 아는 지인분이 음, 그때 이제 분명히 아파트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수익형 관심 있으면 2년 음, 전에 지리산센터 제가 음, 괜찮으니까 네. 좀 추천드립니다 했는데 네. 그분이 앵무님 제가 하남에 지산이 2개가 있는데 막 하나는 음, 공실이고 막 너무 고민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음, 그걸 왜 들고 있냐고. 음, 바로 정리하라고. 음, 정리해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라고 음, 해서 그분은 1년 동안 공실 났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좋은 거로 갈아탔거든요. 지금 맞아. 현재 평당 500만 원 올랐어요. 아,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제자리거든요, 거의. 그쵸. 그리고 막 관리비만 나가고 대출 이자만 나가고 음,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죠. 맞아요. 이게 빨리 털고 정리하고 이제 새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매도할 때는 꼭 1,000만 원에 너무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음, 매도할 때 너무 제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면 못 못 팔죠. 팔아요. 그 기회비용이 그게 더 크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맞아.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가져가서 힘들어할 그분들에게 빨리 보내드리고 나는 음. 훨씬 더 좋은 걸로 갈아타게 하는 게 필요하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